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을 끌고 갔던 가장 핵심적인 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바이오와 언택트 등 기존의 주도주들은 상당히 좀 후퇴를 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34만 7천 원에서 오늘 30만 원에 턱걸이하고 있는 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나스닥의 급변이 이런 우리나라의 주도 종목의 변화를 갖고 온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과연 내적으로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상당히 좀 급변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건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금 조정을 받는 거는 뭐 예,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가장 물리적인 법칙이죠. 네, 뭐 보통 약세장이 시작될 때 엄청난 악재가 닥쳐서 빠질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악재라 할지라도 악재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 악재가 곧 호재로 둔갑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예. 전쟁이라든지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약세장이 시작될 때의 대부분의 양태는 공통점은 주가 자체의 무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 예.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요.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의 기미를 살짝 보인 거는 예. 지금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으면 지난주에 하락으로 무게를 어느 정도 좀 덜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거의 덜질 못했죠. 예. 네, 이제 뭐 앞으로 약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시장이 살짝 목소리를 낸 정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마어마한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이 뭐 그냥 단기에 기술적 조정으로 물론 그칠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밸류에이션의 무게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시장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4분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적지 않은 조정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네, 뭐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적으로 9월 미국 주식시장은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예. 대신 이거를 어떤 조정에 대한 시그널로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여러 고평가와 과열에 대한 논쟁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과열이라는 부분 등에 대한 정의를 상대적인 과열과 절대적인 과열로 조금 구분지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인 과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채권과 비교한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 정도 이런 비교를 통해서 과열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는 함수를 대입해서 조금 긴 호흡에서 보게 된다라면 언제든지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은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이런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 평가가 절대적 과열에 대한 영향으로까지 들어오느냐. 절대적 과열이라고 하면 이 자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 현상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게 될 때 또 예. 그런 징후가 보여서 정부나 감독 당국이 해당되는 시장을 규제하려 할 때 이런 때 등장하는 것이 절대적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도 어쨌든 침체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목적에서 현재 자본시장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독려해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현재 미국
금융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등은 상대적 과열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에 대한 상황만으로 어떤 중장기에 대한 의견을 바꿔야 될 정도로 어떤 급진화되어 있는 어떤 변화에 서 있지는 않다는 쪽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변동성이 커지면 그 다음에 주가의 이제 그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지 변동성 얘기하면서 빅스 지수 많이 하고 많이 얘기들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특정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그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결국 그 시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변동성 확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쟁보다 그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장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결국 지난주까지 이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에서도 가장 시장에서 많이 다뤄졌었던 거는 뭐 테슬라나 니콜라의 주가 급락 내용에 대해서만 많이 다뤄졌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선방한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런 내부의 변화에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색깔을 다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분한테 각기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기술주 하락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 또 시가총액 부담이 있는 미국 기술주들이 뭐 전통적인 기술주 IT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차, 수소차 관련 주식들이 하락폭이 컸고요. 예.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좀 취약한 종목일수록 조금 그 시장 전체의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왔으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아래쪽에서 상당히 그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인정머리 없는 주식시장이 사람이 한쪽에서는 죽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3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혹시 거꾸로 그린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인데요. 오른쪽 축이 이제 코로나19로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예. 이 누적이 아니라 하루. 예. 그걸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니까 일주일 평균으로 조금 평탄화시켜서 그린 건데요. 6천 명 정도 되네요. 네, 평균적으로. 네, 지금 누적 사망자 수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작년 12월 말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우한에서 발생된 다음에 6월 말에 1,000만 명, 8월 초에 2천만 명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3천만 명을 앞두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일 평균 지금 사망자 수는 6천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3월 하순 이후에 한쪽에서는 이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 bad is good이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돼서 결국 통화 정책도 완화됐고 각종 재정 정책도 마음껏 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경제가 활동이 돼서 금리가 오르고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완화 쪽으로 못 가면 시장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이 좀 필요한 거고요. 어찌 보면 시장은 좀 인정머리도 없이 아주 냉혹하게 코로나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책에 의존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을철로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더 확산될 거냐. 혹은 또 연말쯤에 이제 백신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팽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는 악재고요. 코로나가 잡히는 것은 이제 호재지만 마켓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금리나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떠한 변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 너무 이제 개념적으로 꿈만 갖고 갔던 주식들은 이제 조금 이탈하는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 이후
이후부터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9월 말 10월 달에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기술주의 무게 자체가 어느 정도 무거워졌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을 뭘로 볼 거냐.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금리 대비로는 나스닥퍼가 50배가 돼도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50배면은 한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1 나누기 50해서 금리가 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안전자산 수익률보다 50배의 주식을 사도 뭐 그렇게 아주 불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열인데 거품이다라고 정의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품의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12개월 예상이익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보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매우 약하거나 앞으로 아니면 코로나가 잡히거나 이런 악재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생각보다 더디죠.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조금 그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뭐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안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 예.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이 기술주들이 한두 종목씩 이탈하는 그러한 장면이 9월 말 10월에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선두로 갔던 주식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탈하는 주자들이 생긴다 말씀해 주셨고요. 주식시장은 진짜 인정머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주식을 보면 주가를 보면 진짜 인정머리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테러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며칠 후에 시장을 열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시장은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 안 준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님께 한번 여쭤볼 게 기술적 굉장히 하락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또 반대쪽에서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미국에서도 기술주를 대체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주가 계속 갈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우선 중장기 관점에서는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제 고민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발생될 때 중형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 물론 시장의 수급 환경이나 유동성 환경을 놓고 본다라면 대형주에 집중됐었던 자금이 분산 내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중형주에 대한 기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중형주의 경우는 밸류의 논쟁에 있어서 절대 대형주에서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더 고평가 쪽으로 넘어가자 사실 이 내용은 시장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할 때만 우리가 먹힐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났었던 현상 중에 하나는 고밸류 주식에서 다소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식들 또 이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로에 대한 선순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경기 민감주들도 핸디캡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뭐 실적이나 여러 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자꾸 기존의 고밸류 주식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성장 요인을 강조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이런 고밸류 주식 등에 대한 가격 조정이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내부에서 선순환의 모습이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는 좀 지켜보려 한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순환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대략 한 5만 4천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6만 원이 됐으니까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형태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 자체도 상당히 탄력을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쿠션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런 종목들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한국 내에서 종목의 변화,
이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IT에 대한 밸류 논쟁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다라는 거죠. 예. 현재 미국은 전체 시장 PER과 그리고 IT만 모아둔 것들의 PER 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한 4배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IT의 경우는 뭐 IT 섹터의 밸류는 대부분 삼성전자 밸류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 PER이 대략 한 12.7배 정도로 역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IT PER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미국 기술주들과 비교하면 우리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 부담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자유로움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미국도 그런 모습 등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부 유동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보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현재 우리 고객 예탁금이 60조까지 늘었다라는 얘기는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간접 투자 상품의 대표라 볼 수 있는 주식형 펀드가 70조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한때 2007년도에 140조에 140조 달했던 그 주식형 펀드가 거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에 대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폭증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현재 갖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충격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야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화했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경기민감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저수요 국면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제 예측이 아니라 뭐 모든 국제 IMF라든지 OECD 이런 기관에서 예측하는 게 코로나19 이전의 전 세계 교육이나 GDP 금액을 좀 도달하는데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조금 빨라야 한 2년 반, 그렇죠.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기 성장률이라든지 뭐 전년 동월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지금 약간 그 교란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금액 베이스로 보면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수요 국면이다. 예. 저수요 국면에서 사실 불리한 쪽은 신흥국이거든요. 예. 보편적인 신흥국, 물건을 생산해서 대외 수요에 의존하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굵직한 이런 기업들은 보기 드물게 이머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부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만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약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여도 한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쿠션이 있을 가능성,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가능성, 또 반등할 때도 앞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러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문제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 자체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것이죠. 과열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동성 힘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는 있겠으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점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나스닥 시가총액 GDP 비율을 보면 2000년에 50%였거든요. 예. 뭐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예. 것 한번 같은데 그림을 보죠. 지금이 100%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나스닥 시가총액 GDP인데 물론 이제 GDP는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의 어떠한 그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000년에도 뭐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 매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마다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닷컴 버블 2000년 3월에 나스닥 시가총액의 GDP 비율이 50%였는데 지금 100%다. 100%. 그런데 사실은 2000년 3월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나스닥이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2000년 초만큼 주가가 더 올라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비교가 좀 페어한 건지 예.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물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 시가총액을 총통화로 나눈 총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대비 주가의 민감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때 거의 130%에 달했거든요. 예. 지금 100%니까 한 7, 80% 레벨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다. 예. 하지만 좀 편안한 상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이제 경기와 코스피가 품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 기업들의 어떤 그 상대적인 글로벌 증시에서의 상대 저평가라는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의 선도주가 조정을 보이는데 가령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5% 빠졌는데 코스피는 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증시도 결코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지금은 아무튼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님께는 또 다른 부문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별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정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핑계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자유로워질 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시간의 특수적인 기간으로 따져서 보면 우리가 연말 연초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져왔었고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가장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믿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미 주가는 그 기대를 반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의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동안에 덜 오른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조금 좀 진보적이지 못했던 여러 어떤 경영 환경과 영업 환경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아 왔었지만 예. 뭔가 새로운 성장 요인을 장착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한번 믿어보겠어라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들썩거리는 거거든요. 결국 향후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주도주는 이 두 가지의 코드를 과연 실현시킬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갈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되지. 예. 대형주들이 조금 버거워지니까 이제는 좀 가볍게 가봅시다. 가볍게. 라게 얘기하는 부분 등은 정말 이제 뭐 뉴스를 따라가자거나 뭐 그 정도에 대한 의미가 될 뿐 오히려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좀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요. 성장에 대한 코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보면 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기존에 했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도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향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과제는 남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반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급등해서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동력 자체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 동력들도 상당히 이제 진부해져 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새롭게 성장의 테마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린 뉴딜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정부의 정책이 받쳐준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그 성장주 내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여러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장착된다라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어떤 특정 테마나 아이템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순식간에 주가에 반영시켜야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녹아들었다라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말해왔었던 어떤 그 아이템을 현실로 구현하고 그것을 기업들의 실적으로 같이 이제 연결짓게 되는 작업이 나오게 된다면 이후로는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테마를 추종하거나 새로운 아이템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피로감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클 수밖에는 없고 그것이 또 시장 전체로 확산되다 보면 나중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책 환경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을 갖기보다 이 아이템이 현실로 구현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건가 이런 것들 한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택 관련 부분에서 여러 금융 서비스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 등의 뭐 가입자 수나 실제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구현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단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과연 기업 가치에 녹아들인다라고 할 때 과연 얼마의 시간이 부여될까? 예.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주가의 진평가 반영되는 속도 등을 조금 투자자 스스로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분기가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2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3분기가 마감되고 3분기에 어떤 그 성과들을 냈는지가 나올 텐데요. 먼저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히 해외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한 어닝의 하향 조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연초에 1, 2월 달에 전망했던 것에서 그렇게 크게 그 하향 조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팩트인데요. 근데 현재 어쨌든 2분기까지 나왔던 기업 이익은 아주 견조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고 전 세계가 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수요 국면이 조금 오래 진득하게 한 2, 3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앞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전망들이 속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쇼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정도가 물론 그런 업종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맞다. 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이제 조금씩 위축되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또 해외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그 초입이다라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이 조금 긴장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 생각되고요. 예. 지금 IT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뭐 지금 PR도 높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이 기업들이 과연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동향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전체적인 경기 영향은 별로 받질 않고 예. 독자적인 어닝의 사이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 실제로 I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특히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전체적인 미국 경기의 사이클, 예를 들자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그렇게 크게 어떤 궤적을 달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구성 항목과 S&P 500 IT 기업들의 선행 EPS를 한번 쭉 제가 살펴보니까 예. 특히 이제 구성 항목들 중에서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내지는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ISM 소비자 주문 지수라든지 이러한 핵심적인 차트 말고요.
조금 핵심적인 경기 지표와 계속 그동안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경기 사이클과 같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네요. 네,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다음 한번 그림도? 보여주시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신규 소비재 주문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부터 사실은 지금 최근까지 어느 정도 제조업 경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S&P 500의 IT 기업들의 이익도 주당 증가할 수 순이익도 있었고.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지표가 지금 꺾여 있지 않습니까? 예, 꺾여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기업 이익도 그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씩 개선은 되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코로나19 크게- 전까지 다 회복이 돼서 예. 지금 2016년 정도로 후퇴가 돼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이게 단번에 한 번에 다 회복이 돼서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기대인데 지금 시장에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발표되면서 좀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균형감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은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2분기 실적이 사실 1분기 때와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문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질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 3분기에 우리 상장 기업들 영업이익이 대략 한 36조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현재 예상되는 실적이 한 38조예요. 근데 사실 조금 기대감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애널리스트들 역시 뭐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통제된 활동 때문에 예전처럼 기업 방문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 추정보다는 멀티플 조정 등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조금 해석하려는 경향 등은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3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조금 주의하시는 쪽으로 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다가 3분기 실적은 국내 모두 다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 시장이 하락하는데 코스피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방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먼저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너무 이제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10년 예. 동안 미국이 오르는데 한국은 항상 제자리가 왔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역전될 수 있겠어?라고 상당히 의심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투자의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에 억눌려 왔었던 부분 등을 조금은 더 좁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와 있다. 예. 여러 환적인 요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모든 요소들이 그런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내져 있다는 점 등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 의식을 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 이후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예. 미국이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소위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정배열되는 그러니까 뭐 흔히 ROE하고 PBR을 이제 관계를 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ROE가 계속 올라가면서 PBR이 계속 높아진 가장 대표적인 증시가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S&P고 다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들은 거의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기업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멀티플이 떨어지는 그러한 좀 위축되는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예. 한국 증시도 크게 보면 기업 이익률이 15%대에서 지금 7%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주주에게 줄 수 있는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이 환원할 수 있는 이익이 전체적으로는 낮다. 물론 이제 특정 기업, 뭐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를 등에 업고 신흥국 전체를 사면서 한국 증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빠지든 말든 관계없이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저압 예. 경제에서는 한국 증시도 결코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 자산을 안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정말 다양한 시각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습니다.